자, 조금 전에 했던 얘기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어떤. 충분히 작은 양수. 뭐 이런 얘기들. 좀 이해가 안 되잖아, 그지? 극한으로 가게 됐을 때 굉장히 작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 좀, 근데 이해를 하고 나면 나중에 대학 가서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대학 가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거든. 용어들이 이제. 그래서, 그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극대극소 했으니까 이제 큰 산을 넘었어요. 이제, 뭐, 오목, 볼록, 뭐 이런 거야. 뭐, 우습죠. 그죠? 여기. 자, 여기 지워도 되겠죠? 네. 뭐라고요? 네? 밥 먹고 싶어? 다 계시다. 그래.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하네. 밥 뭐지? 자. 들어갔다 들어갔어. 자, 오목과 불록. 오목과 불록. 요즘에는 좀 쓰지 않지만 이걸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요철이라고 그랬어요. 요철. 요철이라고 했습니다. 요철. 쓰진 않을게요. 요철. 그러니까 위로 올라와 있냐, 밑으로 내려오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그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아래로 뭐라고 하는 거야? 아래로 볼로. 다른 말로는 위로 오목. 근데 오목은 잘 좀 너무 한 용어만 합시다. 알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위로 볼록이라고 하면 되죠. 볼록. 위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해? 이게 더. 얘를 이제 이계도함수로 표현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요. 프라임이라고 하는,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봐.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거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함수가, 예를 들어서,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여기 y는 fx다. y는 fx다. 그러면은 f 프라임 x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f 프라임 x가 의미하는 거는 fx의, 잘 봐요. 잘 봐봐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나중에 아무리 무슨, 뭐 여러분들 이제 이과이기 때문에 막 좀, 문과는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가 일정한 비율을 가지거든요. 무슨 말이냐? 3차 함수도 저번에 이 얘기 했잖아요.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여기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대칭 도형이거든요. 그 말은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포개어져요. 180도 돌리면. 그런 성질 때문에 3차 함수는 굉장히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어. 몇 대 몇이라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알면은 3차 함수에 대한 해석을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4차 함수도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에 비율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막 이제 사실 막 문과 애들 막 외우기 시작하면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까먹어요. 이과는 그런 게 잘 없긴 하지만 무조건 우리는 그냥 해야 된다, 그지? 해야 되고 막 증감표 그려야 되는데, 어쨌든 잘 봐요. 이 의미가 뭔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은 나중에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f 프라임 x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fx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의 변화량이야. 알겠죠? 이 말 뜻을 꼭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봐봐요. 내가 만약에 이 점에서 f 프라임 x가 양수란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 좌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좌우의 함수 값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은 데서 큰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즉 함수 값의 변화율이에요. 함수 값의 변화율이에요. 어떻게 변하냐 하는 거예요. 플러스면은 더 커진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는 더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뭐야? 그럼요. 똑같아요. 프라임은 말장난인 거고 항상 그 전에 거에 뭐라는 거야 얘는. f 프라임 x의 뭐라는 거예요. 이게 또 변화율이에요.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f2 프라임 x가 양수란 얘기 무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 프라임의 x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자 이런 얘기예요. 자
f2'x가 만약에 양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x의 변화량을 얘기한다는 거였죠. 얘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맞지? 증가. 얘는 무슨 말이에요? 얘도 똑같이 얘기하면 f'x가 양수란 얘기 자체가 무슨 말이야? fx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서 뭐 했어? 증가 감소할 때 이 얘기 했었잖아요. f'x가 양수면은 거기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 맞죠? 그럼 봐봐요. 이 말 잘 봐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 이걸 아까 얘기할 때 요거를 판단할 때 뭐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냐면 f2'x가 양수라고 얘기했어 아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f'x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f'x는 뭔데? 얘가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봐봐 여기는 음수지. 어이. 어쩌다 보니. 자, 자, 그러니까 음수면 마이너스 한 100 되겠다, 그지? 네. 그렇다고 쳐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이제 0, 0. 그 다음에 1, 2분의 1, 1, 2, 3, 4 이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 돼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x가 커질수록 f'x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증가하니까 당연히 아래로 볼록한 게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제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2차 함수예요. 보시면 2차 함수 두 번 미분하면 뭐가 나와? 상수. 상수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수야? A. A하고 관련된 수죠. 네. 그 이제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를 그대로 따르지. 봐봐요. y는 만약에 2x 제곱이다. 한 번 미분하면은 4x, 한 번 더 미분하면은 4. 그래서 이 부호는 바뀌지 않는다고요. 맞지? 근데 여러분 생각 2차 함수에서 최고창의 양수면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어? 위로. 아래로. 위로. 아니 위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죠. 맞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보면 돼? 아래로 볼록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f2'x가 양수. 이게 의미하는 게 2차 함수에서의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랑 똑같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마찬가지 아래로 볼록 똑같죠, 그죠? 안 적어도 되겠지, 그지? 요거는 쭉 안 적어도 되겠죠? 그럼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완성하세요. 완성하시고 그럼 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뭐. 그다음 또 하나 하면 더 하자. 뭐냐면 봐봐요. 만약에 자 이렇게 쭉 하나 끄어볼게.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좀 뜸하긴 한데 알고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저런 비슷한 식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합답형 유형의 기역, 니은, 디귿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옛날엔 주로 나왔었는데 이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점을 예를 들어서 요거를 뭐 a, fa 요거를 b, fb라고 합시다. 알겠죠? 두 점이 있다고 쳐요.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이 있다고 쳐요. 알겠죠? 그럼 오목과 볼록일 때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 뭘 비교하냐면 이런 거죠. A 플러스 B의 절반을 F에다 넣는 거랑 그 다음에 FA와 FB의 절반이랑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얘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얘는 뭘 의미하는 거죠? 저기 중간 지점에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A와 B 중점 여기죠. 여기에는 뭘 얘기하는 거야?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지. 맞죠? 이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 이 함수값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FA와 FB의 여기 있는 요 값이죠. 그렇죠?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 중에서 얘가 더 크다면서 즉 이 말은 이렇게 해서 절반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는 여기 하나 값이고 여기는 여기 값이에요. 요게 더 크다는 얘기야 이 말은.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얘는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죠. 위로 볼록. 이런 비슷한 뭐 이게 형태가 나왔다.
보통 이걸 어떻게 속이냐면요. 이 2를 여기다가 넘겨버려요. 2를 여기다가 넘겨버리면 전혀 그런 모양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다음 마찬가지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아래로 볼록. 됐죠? 오케이. 됐나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충분히? 네. 오케이.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변곡점. 변곡점. 자, 변곡점도 마찬가지. 사실 변곡점에서는 이제 함수가 어떤 함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중요해질 수 있는데 여기는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만 좀 얘기를 할게요. 당연히 변곡점, 당연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변하는 거죠. 뭐가? 곡선의 어떤 모양이 변하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변하는 점이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도 한 가지 만만한 게 이런 모양이죠. 자, y는 fx. 자, 만만한 게 이런 모양이죠. 어디 변곡점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여기 있다, 그지? 여기 있어가지고 오. 편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변곡이 어떻게 바뀌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바뀌냐? 뚜두두두두두두두 여기 x가 a다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왼쪽에는 어떻게 돼요? 위로 볼록,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맞죠? 그 다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까 얘기했을 때 저거를 활용한다면은 여기도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왼쪽에는 당연히 f2'x가 양수야, 음수야. 위로 볼록이니까 이차함수 위로 볼록 한 거 생각해봐. 이차함수 위로 볼록 하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죠. 그럼 얘가 음수, 그죠? 그죠? 점점 작아지잖아. 2, 1, 2분의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점점 작아지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돼? f2'x가 어떻게 돼요? 양수가 돼버리죠. 맞나? 자, 여기서 당연히 그러면은 음수에서 양수로 갈 때 중간에 반드시 무슨 지점이 있겠어요? 0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f의 a의 2'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얘가 0이 됩니다. 그죠? 당연히 2'이 음수에서 양수로 스무스하게 넘어오려면 중간에 어떤 지점이 있어야 돼? 0이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맞죠?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지점을 꼭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곡점 찾을 때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이게 더 미분.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그래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극값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았더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미분 가능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f'x가 0 되는 지점 찾아서 극값 찾았고 변곡점 찾을 때는 2'x가 0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맞나요? 여기서 이제 옛날에 극값 정의했던 그 정의가 그대로 사실 들어가요.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0이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0이라는 말은 없어. 원래 이 변곡점의 정의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f2'x의 부호가 어떻게 되면 바뀔 때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꼭 0이 아니어도 돼. 미분 불가능하면. 그럼 어떤 것도 변곡점이 되냐면 이런 것도 변곡점 돼요. 잘 봐. 잠깐만. 자, 변곡점 미분 안 되게 어떻게 할까? 잠깐만. 미분 안 되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와. 그러면 봐봐. 이 점에서 자, 이 점을 뚜두두두두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봐봐요. f2'x는 무슨 수가 돼요?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죠. 네. 그죠? 이렇게 된 f2'x가 양수죠. 네. 두 개가 부호가 바뀌는 그 지점이 뭐라고? 그럼 변곡점이에요. 미분 불가능해도 돼요. 물론 이때는 연속이어야 된다. 이때는. 이것도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안 다룹니다. 알겠죠? 안 다루니까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극대든 극소든 변곡점이든 이 단원 자체가 미분법이라는 단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도 굉장히 특수한 함수가 아니고는 전부 다 미분 가능해. 알겠죠? 다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야. 미분 가능한 것에 그래프 그렸을 때 실질적으로 눈에 보였을 때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은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돼. 스무스하게 그릴 수 있으면 다 미분 가능한 거야.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다 미분 가능한 것이고 실제 시험에서 다루는 것도 다 미분 가능한 걸 다뤄요. 그렇지 않으면 물어볼 게 별 게 없어요. 미분 가능한 걸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거 정도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요거까지 알면은 수학 잘한다. 야,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겠죠. 대학 가서 별로 안 힘들겠지.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변곡점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함수의 그래프. 예, 뭐 자, 빨리 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어, 그지? 최대 최소는 이제 최소는 별로 할 거 없어요. 왜 여기서 갑자기 이거 안 하고 이걸로 갈까? 거기에는 저거 해야 저거 할 수 있어. 이게 결국 함수의 그래프를 왜 그리느냐에 대한 얘기가 이거예요. 뭐냐면 결국 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까?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최대 목표일 수 있어요. 대부분은. 어디 최대점을 찍는 거지? 최저점을 찍는 거지. 물론 이건 극대극소랑도 연관이 되죠. 이제 주식 투자가 보면 이제 그죠? 주식 투자하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하려면 그 워린 버핏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 우리 까먹어. 그러니까 그 기업 그냥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에 대해서 오만 조사를 다 합니다. 이 기업은 그래서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끄떡 없겠다 싶은 기업을 선정해요. 그리고 선정하고 나서 근데 지금 기업의 가치가 얼마든 상관없고 대부분은 가치가 낮으면 더 좋은 거죠.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는 거니까. 그 넣어두고 50년, 100년 놔두는 거예요. 그럼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제 개미 투자자, 이제 개인이 하는 투자들 개미 투자자라 하거든요.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것에 이제 막 영향을 받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한번 급락. 안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성적도 이래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그때 값을 경향성이 있거든요. 성적 그 경향성인데 애들은 이번 시험에 훅 떨어진 거를 내가 훅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훅 올라간 거를 그건 잘 찍어서 올라간 건데 내 실력이 올라갔다고 착각해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물론 지금 여기 보면 이 구간에서 보면은 이게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보면은 하루 24시간 내내 24시간 아니죠. 그 개장하고 그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안에도 몇 번이고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에 보면 안 되고 며칠 동안 몇 달, 몇 년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그거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직장인들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쌤도 주식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근데 옛날에 참 안타까웠던 때는 있었어요. 옛날에 기아 자동차가 망했죠, 사실은. 그렇죠. 망해서 어디에 편입된 거야? 현대자동차에 들어간 거잖아요. 기아가 망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현대가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기아에서 라인업을 2개로 해서 하는 거예요. 같은 회사야. 뭐라고? 그걸 몰랐네. 왜? 아니 건물이 거기 같이 같이 있어. 현대 기아야, 현대 기아. 왜 그런지 몰랐네. 우리나라에 자동차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쌍용 자동차 팔렸죠. 그죠? 팔렸어요? 다 팔리고 기아만 현대가 인수해가지고 삼성자동차도 이미 포기한 지 오래고 르노에서 그냥 가져갔잖아요. 그래요? 원래 르노 삼성 붙여가지고 있는데 삼성에서 이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삼성자동차라고 하는 삼성자동차라고는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있거든.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SM이라는 브랜드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르노에서는 외제차입니다. 외제차요? 외제차예요. 오. 대우도 저기 어디로 넘어갔어요? 쉐보레 외제차입니다. 현대기아 빼고 다 외제차예요. 자, 그때 기아가 넘어갔을 때 주식 한 주가 얼마였냐면 100원, 300원. 마이너스. 7,000원이었나?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여러분 선배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여기 뭐죠? 여기에 CEO의 저기 비서였는데
이제 기아 자동차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를 사면 나중에 이제 분명히 주식값이 오른다는 거지. 7,000원이면 거의 진짜 그냥 바닥을 친 값이거든요. 삼성전자는 100몇만 원 하잖아, 한 주에. 100몇만 원 넘어가 150만, 120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7,000원이면 거의 이제 그냥 종이 조각처럼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 한 100주만 사도 얼마야, 100주? 70만 원. 목돈 있으면 70만 원 정도 그래도 할 수 있잖아. 그때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할까 막 이러다가 나는 이게 그냥 주식 그냥 만들면 되는 줄 알았어. 보니까 이게 또 어디 가가지고 또 뭐 계좌 만들고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안 했거든? 지금 기아자동차 주식이요. 지금 원래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안 알아보는데 어쨌든 10배 이상 올랐어요. 7만 원 넘을걸요 지금.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뭐냐면 요거를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최고치를 칠 때에 파는 거죠.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은, 그죠? 최고치를 됐을 때 팔고 돈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최저치를 쓸 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리고 또 이제 작전주라고 해서 이제 막 돈 많은 사람들은 작전을 짜요, 막. 왜냐면 결국 이 가격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사고 파는 그 수요에 따라 영향을 받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샀어. 그럼 그 주식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이 한 100억 정도 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장난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장난치면 안 되겠죠. 그 법적으로 그 장난치는 사람은 이제 구속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밝혀내기가 힘든 거지. 이게 근데 갑자기 이게 내가 딱 느낌이 와서 샀는데 그리고 확 올라오고 나서 이런 거죠. 어떠니 나 주식 샀어. 정말 헐값에 있는 애를 어떤 풍문을 약간 흐트리는 거죠. 풍문. 이런 어떤 이제 기업이 뜬다 뭐 이런 이제 그걸 찌라시라 그러죠. 그걸 하고 나서 내가 돈 많은 재력가들이 욱 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개미 투자자들 오른다 이게 사야 돼 막 사는 거죠. 그럼 점점 오르는 거죠. 최고치 올랐을 때에 그 100억치만큼 산 사람이 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한 10배 100배까지 오르거든요. 그러면 100억이 1조 10조 이렇게 되는 거야. 확 팔아버리는 거야. 팔아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선생님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웬만하게 분석해가지고는 주식 개미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밟히는 거. 개미만 안 되는. 개미가 안 되는 거. 그럼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종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식 산다면 지안아 이 주식 좀 도와줘 하면 지안이 쟤는 조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 직장인들 나중에 여러분 직장 가보면 알겠지만 그 회사 모니터 한쪽에 이렇게 몰래 이렇게 그 주식 그 현황을 이렇게 몰래 해놓고 이렇게 상사 오면 이렇게 치트키 써가지고 없애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몰래 계속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좀 올랐을 때 또 팔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얼마 벌겠어요? 2,000원? 이제 이거 주식 투자 말고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 예, 선물 모르죠? 나도 잘 모르는데 선물 투자. 선물하기? 그 주식보다 더 배당이 큰 거예요. 그 대신 주식은 헐값이 돼도 7,000원이어도 내 주식이 남아있는 건데 나도 잘은 몰라요. 예전에 이제 그 경제학과 다니는 다른 쌤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선물에 대한 주식을 하게 되면 선물을 하게 된대. 주식 해가지고 돈 벌기 힘들거든, 많이. 근데 은행 넣는 것보단 또 주식이 또 쏠쏠해요. 잘 알면. 그러니까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보다 벌면 엄청나게 벌고 망하면 엄청나게 망하는 게 선물인데 요거를 매개로 해서 또 하는 어떤 또 투자가 있나 봐요. 그 선물은 절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걸 자기도 막 이렇게 겨우겨우 하루 종일 신경 써가지고 하루에 한 2만 원 버나 이런데요. 근데 그게 어디냐 그렇긴 한데 또 그러면 이제 또 확 깎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한번 잃으면 아까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종이 쪽에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주식이 유지가 되는데 선물은 아니래. 그냥 잃어버리는 게 끝난다는 거야.
도박이네.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돈을 확 벌면 이제 그 맛에 이제 이거 이렇게 도박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박은. 마음이 심한데. 기도가 심한 한번 당하면 좀 하게 이게 사기 도박할 때 쓰는 방법이 이거잖아. 처음에 엄청 벌게 해주잖아요. 그때 빠져야 돼. 그때 빠져야 되는데 이제 똑똑한 사람 그때 딱 벌고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죠. 선전선지. 해볼래요? 멍청한 척 해요. 들어가지고 돈 따들고 이제 나오고 하우스 돌면서 다 그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 볼게요. 자, 이제 결국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거기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투자에 꼭 필요한 게 수학입니다. 수학이고.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게 될까요? 선생님 항상 그렇죠. 개형인데 선생님 함수, 지수 함수도 그렇고 로그 함수도 그렇고 무슨 함수를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있어. 뭐야? 그럼요.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치역. 영어로는 도메인과 레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 딱 정해서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 그리는 방식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선생님은 어쨌든 좀 큰 범위에서 좁혀서 구체적으로 가는 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큰 범위 정의역 치역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볼 것 같아요? 극한. 이동 가능성. 쌤도 이거를 약간 놓치긴 하는데 놓친다기보다는 잘 안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냥 F'X 미분 때리긴 하는데 근데 이제 기억이 난다면 이걸 하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대칭성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 사실 이게 특별한 함수이면 저게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쉽게 구해지는 거죠. 쌤도 좀 놓치긴 한데 근데 두 번째로 넣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생각나면 딱 한번 체크만 해보는 거죠. 체크만. 그래서 대칭성은 여러 가지 대칭이 있겠죠. 어떤 대칭성이 있겠어요? X축 대칭, X축, Y축, 원점 대칭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우함수, 기함수 이런 것도 알아보면 참 좋겠죠. 그다음 우함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알아봐도 됩니다. 이렇게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면 얘를 원점으로 옮겨버리면 우함수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면적 구하는 거나 뭐 이런 거면은 사실은 이걸 옮겨도 면적은 똑같거든. 맞죠? 그건 나중에 이제 적분할 때 한번 해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지는 게 그냥 뭐 해보는 거야? 미분 때려요. 미분 때려서 알아보는 거죠. 미분 때려서 뭘 알아봅니까? 그래서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거 알아보는 거예요.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거는 뭘 통해서 알아보는 겁니까? 이거 뭘 가지고 알아보는 거야, 이거는? F'X 구하는 거죠, 그죠? 보통 이제 저기로 바로 넘어가죠. 정의역, 치역도 사실 잘 안 하고, 그지? 솔직히 쌤도 그래요. 바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거의 다 뭐야, 정의역, 치역 그 나와 있고, 그지? 나와 있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미분을 때려버리는 거죠. 미분을 때려서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극대, 극소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또 해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당연히 오목볼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그래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극점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럼 그래프 개형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프 대충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들도 있냐면 사실 오목볼록이 바뀌는 지점도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목볼록 혹은 뭐야 변곡점까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래프는 정말 이상하거든. 다 섞여가지고. 그럼 얘 변곡점 알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될까? 그럼요. F2'X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짜질구리하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X절편, 절편인 거죠. X절편, Y절편 혹시 얼마인지 넣어봐서 나오는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거는 의외로 여러분 이과에서는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뭐야? 점근선 혹은 극한이라고 해야 되나? 극한값
거죠. 정근선 어쨌든 어디에 접하냐? 그 결국 정근선 구하려면은 뭐야? 극한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이런 것들 따져주는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0으로 보통 이 세 개 지점을 알아보는 거죠. 됐나? 이렇게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그렇지? 옛날에 그 그림 그리는 화가 굉장히 밤로스입니까? 돌아가시죠. 돌아가셨죠. 여러분들 그 실제로 안 봤죠? 영상 봤어요. 영상을 실제로 그 EBS에서 했던 것 같아. 나는 그 영상을 실제로 방송해줄 때 보면서 자란 세대여가지고 칼로 그래요. 그 사람 칼 같은 걸로 나이프로. 그걸로 다 그리죠. 그래서 점점점점 자 여기 뭐 자, 나무를 우리 나무 이렇게 가지를 그려주죠. 씩 그리고 자 숲을 좀 무성하게 해볼 나뭇잎을 무성하게 해볼까요? 퉁퉁퉁퉁 하면 나뭇잎이 돼. 호수를 그려봅시다. 호수 자 여기 나무를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비치기도 하고 뭐 참 쉽죠. 그래서 자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참 쉽죠. 요것만 따져주면 됩니다. 요것만 따져주면 돼요. 요것만 차곡차곡 따져주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필요한 능력들이 있겠죠. 기본 개념들을 모르면 안 되겠지. 요 개념들 다 알아야 되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함수 그래프를 어떤 거 주어지다로 그릴 수 있다. 그러면 뭐 미분에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미분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잖아요. 미적분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잖아요. 대부분 뭐냐면 그래프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나 사실 여기 여러분 풀면서 막 미친 문제 있었죠. 네. 몇 번입니까? 예제 5번도 미쳤고요. 유제 7번 이 두 가지가 약간 미쳤어요. 이제 7번 어떻게 하는지. 완전 미친 건 아니고 그래서 예제 5번 정도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굉장한 실력의 학생입니다. 요 정도 문제는 물론 30번 문제로 나오는 거면 조금 더 어렵지만 이 정도면은 28,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 다음 정도의 어려운 문제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뭐가 30번 문제? 까지는 아니고 예제 5번 같은 경우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좀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그릴 줄만 알면 뭐 최대 최소는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오늘은 이게 문제 풀 시간은 없겠네 보니까 그지? 15분 남았어? 아까 주식 얘기 괜히 해가지고 선생님 도움이 됐어요. 얘기만 안 돼야겠다. 부동산 주식 절대 하지 부동산 약간 이상할 때. 하여튼 그런 거 투기는 하지 마세요. 투자는 괜찮은데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뭘까? 막 하는. 일단은 어떤 돈을 쓰느냐가 차이가 있어요. 투자는 내가 없어도 되는 돈을 쓰면 투자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돈 가지고 내가 살지 말지가 결정되는 돈은 투기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투자는 장기적인 거예요. 넣어놓고 까먹고 있다가 돈 많이 벌렸네. 이게 투자예요. 진짜 까먹었다. 까먹어 진짜 옛날에 그래가지고 누가 저기 옛날에 뭐 근데 투기는 뭐냐면 1분 1초를 다투는 단기적인 걸 계속 보는 건 투기입니다. 투기는 언제든 이렇게 확 망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최대 최소 최대 최소 뭐예요? 최대 최소 뭐라고 해야 돼?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자, 아까 얘기했죠. 최대 영어로 뭐라고? 글로벌 GLO 글로벌 맥시멈. 얘는 글로벌 미니멈. 글로벌 대신에 뭐도 쓰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써야 돼? 에이. 어디다 쓸까? 그 밑에다 그래요. absolute maximum이라고 하기도 하고 absolute minimum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제일 크다 이 말인 거죠. 절대적으로. 자, 그러면
그래요. 그런 거예요. 보면 막 오오오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구간이 있다고 칩시다. 구간이 있다고 칩시다. 자, 구간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 포함되고 닫힌 구간으로 할게요. 여기까지 있다고 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극대가 지금 어디 있어? 여기 극대지. 여기 극대죠. 네. 여기 극대죠. 네. 극소는 어디 있어? 왼쪽 끝이 어. 국수예요. 여기 극소죠. 왼쪽 끝이 국수. 여기 극소죠. 여기는 극소라고 하진 않아요. 네. 하진 않고요. 자, 그러면은 잘 봐. 요 말 이해되나? 최대 최소는 극대하고 극소 중에 있을 것이다. 양끝. 그렇죠. 요 양끝값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야? 잘 보시면은 그럼 최대값은 언제 생겨요? 최대값은 언제 생겨요? 때 혹은 극대 양끝 중. 극대 양 끝 각 중에서 제일 큰 놈이겠지. 요걸 그냥 이렇게 약속할게요. 요 놈 중에서 제일 큰 놈 이렇게 약속할게요. 됐나? 그럼 당연히 제일 작은 최소값은 뭐겠어요? 어느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야? 극소와 양끝값. 그죠? 중에서 만약에 그래프 그리기 싫다 그러면 뭐만 계산해 보면 돼. 극소값 싹 다 계산해 보고 양끝값 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하면 제일 작은 최소값이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뭐야? 그래프 개형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뭐 요 정도로 뭐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정식의 활용. 요것만 하면 끝이네요. 자, 요거 치워도 되겠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몇 분 남았나? 10분 정도. 10분 정도에 마치겠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부등식의 활용. 사실 요거는 요 개념 강의보다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는 사실 좀 너무 문제가 나간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꽤 좋거든요. 교과서에 소개된 문제들이. 그거들로 좀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으면 그런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 개념이 이거예요. 기본 개념은 만약에 방정식, 부등식 두 개 나눠서 해볼게. 방정식이 있다고 쳐봐요. 첫 번째, 만약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거는 함수 아닙니다. 알겠죠? 함수 아니에요. 얘는 x가 있고 0이 등으로 연결돼 있죠. 변수가 하나밖에 없지. 변수 하나 있으면은 함수 돼, 안 돼?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최소한 변수가 몇 개 이상 돼야 돼? 2개 이상 돼야 되죠. 왜 2개 이상이라냐면 3개도 함수 돼요. 어떻게 하면 돼? 2개를 입력하고 하나를 출력한다 하면 되거든. 그치? 이 변수 함수라고 그래. 이 변수 함수. 3개? 3변수 함수. 다 변수 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안 달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려고 그러는데 방정식 푸는 풀이의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 뭐야? 방정식인데? 방정식. 뭐야? 인수분해죠. 맞죠? 인수분해에서 는 0 되게 만드는 거잖아. 맞죠? 그 입자수로 싹싹싹싹 다 인수분해 해가지고 는 0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fx가 보니까 너무 식이 복잡하고 인수분해도 안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에서 그래프는 주어졌어. fx 그래프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5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주는 순간 이 방정식 근이 뭐라는 거야? 145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요걸 방정식으로 풀기가 힘들 때 얘를 뭘로 푸냐면 이거의 근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결국은 요거 하나를 y는 이라고 하고 얘를
y는이라고 해서 두 개의 뭘로 보는 거냐면 두 개의 함수로 보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함수가 나오죠. 맞죠? 하나는 뭐냐 y는 fx라고 하는 함수와 또 하나는 y는 0. 함수는 y는 0이니까 얘는 뭐야? 상상. x축이죠, x축. 그죠? 맞나요?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 두 개가 같은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요 함수와 요 함수가 같대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무슨 의미야? 바로 y는 fx와 y는 0의 뭐가? 교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교점의 x 좌표가 뭐냐면 요 놈의 뭐라는 거야? 요 놈의 근인 거야. 이 좌표가 바로 이 좌표가 땡땡 이 좌표가 바로 방정식 fx의 근이 되는 겁니다. 아, 요걸 여기다 적을게요. sorry. 의 근 여기다 적을게요. 요거의 근 이렇게 할게요. 요 방정식의 근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저 두 개를 나눈 이 두 그래프에 교점이 있을 건데 그 교점의 x 좌표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이 근 만약에 의 개수라고 하면 뭐랑 똑같겠어? x 좌표 이 x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단 말이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7분 남았네. 7분. 럭키 7. 자, 또 하나 보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쳐봅시다. 저건 fx는 0인데 fx는 gx라고 돼 있는 걸 봅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요것의 요 방정식의 요것의 근이라고 합시다. 근이랑 똑같은 게 뭐라고요? 사실 그러면 y는 fx 그 다음에 y는 gx 이 두 그래프의 뭐야? 교점의 x 좌표죠. 근데 이거 사실 해보면 알겠지만 어려워요. fx 구하기 힘들고 gx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얘보다 얘랑 똑같은 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아예 그냥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fx-gx는 0으로 보는 거죠. 여기를 다 상수로 만드는 겁니다. 0이라고 보기보다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얘기했지만 여기는 왜냐면 상수가 오면 좋아요. 0이 와도 좋고요. 상수가 오면 상수함수 되니까 더 비교하기 쉽거든. 그죠? 이렇게 되면 요 놈의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요 놈의 뭐랑 똑같냐면 근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랑 똑같은 게 결국은 뭐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y는 fx 마이너스 gx y는 뭐 0 이렇게 바꾸면 좋죠. 요 놈의 뭐 x 요 놈의 교점의 x 좌표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방정식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실제로 요거보다는 요것도 이해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워도 되죠? 네. 네. 안 돼? 되죠? 그 다음에 부등식 볼게요. 부등식은 이제 뭐 부등식은 요 말이죠. 하나만 보죠. 부등식은. 그러니까 fx는 자 요걸 만족하는 뭐 아니면은 요 놈을 요걸 증명하라 이렇게 해서 증명하라 이거를 뭐 증명하라 보통 이렇게만 해요. 증명하라. 이 증명 어떻게 하면 될까?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얘를 y는이라고 하고 얘를 y는 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y는 fx 물론 이거의 최소값이 뭘보다 크면 요것만 보이면 되죠. 됐나? 그럼 이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 그렇죠. 요거 어떻게 하면 돼? 미분 때리고 해가지고 그래프 개형 구하는 거야. 최소값 구할 수 있겠죠. 그게 0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물론 이제 요거보다는 실제 문제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네. 자 오늘 보자. 나머지 그리고 예제 5번과 아까 유제 7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요건 일단 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